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은 곧 권력이고 영향력입니다. 만약에 권투 선수 같이 싸우는 훈련을 배운 사람과 아주 힘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아이가 이 막 권투 선수에게 달려들어서 주먹질하고 발길질을 한다면 권투 선수는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권투 선수는 방어를 하면서 아이들을 툭툭 치는 척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아이가 때렸다고 만약에 권투 선수가 자기도 힘껏 폭력을 행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이 과용되지 않게 더 많이 조심해야 하고 그 있는 힘으로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지난 12월 1일 라이프 고스온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3위에 나란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인 가수가 부른 노래, 한국어로 된 노래가 나란히 빌보드 차트에서 1위와 3위로 올라갔는데요. 이건 정말 팝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팝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들의 힘, 그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이들 방탄소년단을 있게 한, 아니, 방탄소년단을 더 큰 거인으로 만든 그 힘, 파워, 그 세력은 바로 BTS 팬덤인 아미일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요, 외교부와 함께 발간한 2020 지구촌 한류 현황에서 전 세계 한류 팬 인구가 1억 477만 7,808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날 밝혔습니다. KF는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 세계 한류 현황을 분석해서 책으로 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간된 책은요, 109개국에서 한류 현황, 문화적인 특성, 문화 교류시 유의사항 등을 비롯해서 98개국의 한류 동호회 및 동호회원의 현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요, 무려 1835개, 그리고 한류 팬 수는요, 전년에 9,932만 8,297명 대비 약 545만 명이 증가한 1억 477만 7,808명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숫자이고 그보다 몇 배나 그 많은 한류 매니아가 전 세계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중심에는 K-팝이 있습니다.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영화, 그리고 K-드라마, K-뷰티, 그 다음에 음식, 게임에 이어서 K-팝은요, 한류 문화의 가장 선두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힘이 되었고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세계적 영향력을 양산해내는 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은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의 제작, 그 다음에 그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까지 아우르는 그 포괄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를 보면 저들은 팬 이상, 포괄적 문화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미들은 SNS와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즐기고요. 그리고 같이 번역을 나누고 2차 생산을 하며 커뮤니티로서 정체성을 굳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아미는 중앙 제어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군데군데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전략을 배포하는 그 유명 SNS 계정들이 있고요. 개인들이 구름같이 모여 이 움직임에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방탄과 관련된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집중력은 대단하죠. 저는 먼저 한국적 팬덤 문화의 글로벌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를 필두로 한국적 팬덤화도 그대로 수출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출되었다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상황과 이슈들에 맞물려서 지금 팬덤 문화는 더욱더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팬덤 문화가 극성스러운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팬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고요, 가요 차트의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간 K-팝 팬덤 역시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극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팬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슈가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국가도 언어도 다른 스타이기 때문에 팬의 역할이 단순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BTS 아미들은요, BTS를 미국 최고의 차트인 빌보드의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한국 팬덤과 다르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보드 1등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른 외국어를요, 라디오나 음악 방송에서 잘 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저들의 뿌리 깊은 문화도 넘어야 할 그런 장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지표인 빌보드 핫백 차트는요, 라디오 방송 횟수와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다운로드, 그리고 스트리밍 건수를 합해서 순위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 횟수가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0에서 40% 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을 때 빌보드 핫백에서 1위까지는 하지 못했었죠. 무려 7주간이나 계속해서 2위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1위였던 마룬5의 원모나이트보다 음원 판매 수치는요,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 횟수 점수가 마룬5의 반도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 1위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라디오 방송 횟수의 중요함을 아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울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아미들은요, 방탄소년단의 라디오 진출을 위해서 2016년 SNS에 Get BTS on the Radio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하더니 이듬해엔 미국 50개 주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뒤에 방탄소년단 노래 선곡을 신청하는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지역 라디오를 총 공략해서 각 지역 라디오도 알아내고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선곡 요청을 끊임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응답과 무시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SNS와 전화로 끊임없이 선곡 요청을 하고 또 했다고 합니다. 북미 최대 라디오 방송인 아이하트 편성국 상무인 팀 허브스터는요, 영어로 방송하는 라디오에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는 건 순전히 아미덕이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력에 방탄소년단은요, DNA로 핫백에 처음으로 60시리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드롭이 28위, 그리고 페이클러브가 10위를 기록하면서 점차 빌보드 핫백 차트 순위를 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선곡해준 라디오 DJ에게 감사편지 같은 것도 보내고요. 꽃다발과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미들은 텔레마케터나 통역사가 되어서요, 세계와 방탄소년단을 잇는 다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미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어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 스며들고요. 이젠 비주류에서 주류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BTS 팬덤 아미는요, 또한 불합리하고요, 뿌리 깊은 소외 의식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방탄소년단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매출과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상인 피플 초이스 어워드에서 수상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에 아미들은요, 방탄소년단의 전체 디스코그래피와 믹스테이프를 모두 아이튠스 차트에 진입을 시키면서 상위권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에서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의 상업적 성공에도 후보조차 올리지 않은 그래미상을 두고요, 아미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과 노력에 우리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들이 전 세계 K-팝 팬덤이 전 세계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고 정치화되어 가는데 세계 여론은 많이 우려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올 2021년 1월 21일 트럼프를 물리치고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테일러 그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SNS에 이제 막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당시
수많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은요, SNS에 바이든 탄핵이라고 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린 의원이 이 글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탄핵이라는 해시태그는 곧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되었고요. 전 세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이든 탄핵 운동이 일어나자 방탄소년단 팬을 포함한 미국의 케이팝 팬들이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케이팝 팬들은 SNS에 바이든 탄핵에 반대하는 글과 함께 BTS 영상들을 올리면서 바이든 탄핵이라는 해시태그를 잠재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미가 미국 극우 음모론 집단인 QAnon이라고 합니다. QAnon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전역에 퍼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미국 내 케이팝 팬들이 집단 사이버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28일 현지 시간에 케이팝 열성 팬인 아미처럼 QAnon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아미를 비롯한 케이팝 팬클럽들이 QAnon이 올리는 각종 해시태그에 연결된 링크를 BTS 동영상으로 도배하도록 유도하는 트롤링이라고 하는데, 그 트롤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QAnon은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악명 높았던 4chan에서 활동을 시작한 음모론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 엘리트 집단이 딥스테이트라는 비밀 세력과 결탁해서 소아성애 그리고 인신매매 범죄를 일삼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막기 위한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죠. 2020년 5월에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번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이에 QAnon은요, 맞불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구호에 맞서서 백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서 아미는요, 해시태그에 연결된 링크를 BTS 동영상으로 유도했는데, QAnon과 백인 생명은 소중하다는 해시태그에 한국 팝스타 동영상을 담은 트윗이 하루에만 22,000개 이상 넘쳐날 정도로 대단한 화력을 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K-팝 팬들은 2020년 6월 미국 경찰이 트위터 계정에서 불법 시위자 참여 제보 동영상을 요구하자 관련 경찰 사이트를 다운시키거나 BTS 영상으로 도배하는 등 이런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의 동영상을 올리는 미러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있었던 트럼프 털사 유세 실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작년 2020년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에는요, 100만 명 이상의 입장권이 사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30% 정도밖에 이 유세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에 K-팝 팬들이 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SNS 틱톡 사용자와 K-팝 팬들이 털사 유세 이권장을 예약했다가 당일 가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를 공격했다고 그렇게 보도하였습니다. K-팝 팬들의 노쇼가 실제로 얼마만큼 털사 유세 실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일명 AOC로 불리는 민주당 스타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요, K-팝 동지들이여, 정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해줘서 고맙다 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생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요청했는데 K-팝 팬들이 엉뚱하게 가수의 영상을 대량으로 보낸 적도 있었고요. 미국 댈러스 경찰이 흑인 인권과 관련된 불법 시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자 K-팝 팬들이 일제히 신고 앱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를 다운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미를 위시한 K-팝 팬덤들이 왜 정치적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전 세계 아미들이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매스컴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 K-팝 팬덤의 정치적 이슈 중에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인권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6월 K-팝과 관련한 기사에서 한국에서 비정치적이고 상업적인 K-팝 문화가 미국에서 하위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가요, 그중에서 아이돌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미국 K-팝 팬덤들이 미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미국 K-팝 팬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 때문입니다. 포브스지는요, K-팝 팬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해시태그를 빼앗아 인종평등을 부르짖는 이들과 연대를 표시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음원 차트를 휩쓸고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키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화제로 만들어 온 K-팝 팬들이 이제 미국 정치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P통신은요, 흑인 인권 시위대의 예상치 못한 동맹군으로 K-팝 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CNN은요, 소셜미디어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 K-팝의 혁명, 21세기의 펑크 운동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텔레그래프는요, K-팝 팬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 이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일에 열정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요, K-팝의 진보적 운동에 연결고리라는 정치적 의미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힘은 곧 세력이며 세력은 크고 작은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자들입니다. 이만큼 커진 K-팝의 힘, 단순히 한국이 아닌 전 세계의 K-팝 팬들이 이런 힘을 기반으로 좀 더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대가 없는 구제와 봉사에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쏟는다면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미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미들을 비롯한 K-팝 팬덤들이 저들의 순수한 팬덤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 봉사자로서 관계 맺음으로 이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자꾸 이슈의 중심에 서고요. 정치화되어 간다면 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같은 일이 계속 병행된다면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고요. 이제 팬덤으로서의 순수함도 점차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팬덤 문화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